(7월) 첫날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어느덧 이제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비가 올 듯 굉장히 날이 흐린데요. 장마철이 시작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원치 않습니다. 빨리 장마가 시작되고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지금 큰 장마가 깃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갖 비난에도 몰래 감추어져 오거나 서로 덮어주기로 오던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과 갑질 비리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줄줄이 며칠 사이에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수많은 친인척 보좌관 채용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이제 국회는 특권 내려놓기라는 더 큰 바람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면서 이번 이 친인척 보좌관 채용 사태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특 특권, 무당 결석했을 때 수당, 그 다음에 국민의원 소환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저런 비즈니스석 이용하는 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 공항 VIP룸 이용하는 거, 전용 통로 국회에서 다니는 거, 이런 이야기 하기보다요, 하나라도 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안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정세균 의장이나 3당 원내대표가 특검 폐지 자문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쇼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다 빼고요. 이번에 딱 하나만 집중해야 됩니다. 한 놈만 주어 폐기 주유소 습격 사건에 보면 거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한 놈만 뺀다고요. 자, 국회의원들 버릇 고치려면요, 한 가지부터 정확하게 뿌리를 뽑고 가야 되지. 이런 일 생기면 사실상 우리가 문제가 20가지, 30가지 된다 해서 설거머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야말로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채용이나 보좌관 월급 떼먹기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이거 완전히 주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처음에는 서영교가 갑질 6관왕으로 이렇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줘서 시끄러웠는데, 새누리당의 박인숙이 터지기 시작한 이래 추미애부터 시작해서 새누리당에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야 할 것 없이 묻은 뭐를 뭐가 나무라는 격인데요. 일단 현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국회가 지금 이 가족 채용 서영교 파문 이후에 24명이 사표를 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4명이요. 자, 최근에 이 사태가 터진 이후에 줄줄이 사표를 내고 떠나는데 그 사람이 24명이라는 겁니다. 국회 사무처는 퇴직자 인적 사항의 공개를 거부했지만은 친인척 보좌진 문제가 터진 이후에 면직 신청이 단기간에 급등해서 대부분 가족 채용 문제로 그만둔 걸로 보인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익표 더민주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 의원 친동생과 딸 채용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0일 7명 보좌진이 그만뒀고요. 박인숙 의원이 이렇게 알려진 뒤에 29일 또 7명이 그만뒀습니다. 자,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명년, 이완영, 한성교, 안호영 등이 포함된 걸로 지금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 포함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20에서 29일 그저께까지 사이에 총 24명이 그만뒀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 중에는 이 정당한 사유로 그만둔 사람이 한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지금 이 친인척 채용 해당 대상이 되니까 슬그머니 그만두게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오히려 더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새누리당이
지금 이 몇 명이고 민주당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더민주는요, 서영교 외에 안호영 의원이 육촌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했다가 자진 면직 처리했고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또 이 부분에 관련됐죠. 추미애 의원이 시조카를 구급 비서로 채용했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은 박인숙 의원은 이미 알려졌고, 외에 한성교 의원이 사촌 동생 보좌관에, 그 다음에 강석진 의원이 처조카를 비서로, 김명령 의원이 옛 동서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이완영 의원이 육촌 동생을 운전기사 겸 비서로, 송석준 의원이 조카를 수행 비서로, 그 다음에 박대출 의원이 조카를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더민주 3명, 새누리당 6명이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과정에 또 웃기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안호영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하고, 안호영 비서관이었던 안모씨, 같은 의원이 또 성입도 같은 보좌관이네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10년 가까이 여러 의원 보좌진으로 활용하며 나름대로 전문성을 쌓아왔는데 단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억울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는요, 그냥 우물에 가서 냉수 한 잔 먹고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친인척 밑에 가서 빌붙어서 삽니까? 한편 더민주당은 서영교를 자진 탈당하려 했는데 서영교는 못하겠다 했습니다. 올해 세비를 공익에 기탁한다. 앞으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의원 자리를 놓고 남은 기간에 모든 세비를 20대 국회에 모든 세비를 기탁하겠다. 이래도 시원찮을 마당에 올해 세비를 기탁해요. 그 집에 맞벌이 잘하지 않습니까? 남편분이 돈 많이 버는 변호사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세비를 기탁해요. 웃기고 소리 좀 하지 말고요. 그냥 기탁하지 말고 집에 빨리 가세요. 자, 이렇게 사태가 커진 것은 서영교 의원이 사실상 보좌관 부실 채용의 종합판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되면서 터져버린 겁니다. 자, 한 현직 의원 보좌관이요,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CBS에 출연해서 그전에도 더 심한 게 많았다며 친인척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시 될 때도 있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약화된 거다. 그나마. 그는 이어서 보좌관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의원의 딸이나 조카, 친척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들이 지금 밝혀지는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의 가족 보좌관 채용이 알려지면 보좌관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고 진행자가 물으니까 사실 좀 자괴감이 든다면서, 그러니까 밖에서 보좌관들을 폄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렇죠. 급수만 높았지 그냥 전부 정실로 채용되니까요. 또 이 사람은 보좌관들이 부처를 많이 상대하는데 그들을 대하기가 민망하다면서 보좌관들이 자신이 없어져서 의정활동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는 의원들이 가족 보좌관을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보좌관들이 접하게 되는 정보는 고급 정보고 전국이 돌아가는 걸 다 보게 된다. 여기서 국회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기업체 등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된다. 기업체 등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 국회를 로비하는데 국회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 기업체 등이, 대기업 등이 국회를 로비할 때 내보낼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거죠. 왜? 인맥이 있으니까요. 특히 요즘 국회의원 보좌관 중에서 일부는 로스쿨을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로스쿨을 졸업하면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원들이 당연히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 딸이나 친인척들이 이런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나중에 또 그 스펙을 가지고 더 좋은 데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또 가족 보좌관들이 이름만 등록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관해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할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일을 더 못한다. 차라리 안 나와도 되니까, 사람 숫자가 적어도 되니까 돈만 받아먹고 안 나오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한편 이 보좌관은 이 국회의원 보좌관 월급 혼납 사례에 관해서 보좌관, 비서관, 인턴 월급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돈이라며 의원들이 그런 인식이 없다고 꼬집었는데요. 내 수당의 일부를 너희들한테 주는 거다라고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데요. 각 당은 이런 사태가 터진 다음에 새누리당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명의로 쇄신에 나서기 위해서 각 의원들한테 서한을 보내서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보좌관 허위 임명, 보좌진 급여 유용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 보좌진 급여 중 2억 4,4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걸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이군현 의원 사례까지 들어서 근절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금지를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럼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민주당도요, 지금 집안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주의사항이라는 서한을 이렇게 보냈다는데 의원들한테요. 그 사례로 보면 자녀 친인척 채용 및 채용 청탁, 친인척 자명 채용, 보좌진 월급 모아 지역구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급 쪼개기, 보좌진의 국회 아닌 지역사무소 상주 등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자, 후원금의 잘못된 사용도 지적했다는데요. 1인당 500만원이라는 한도를 초과하는 후원금 납부를 위해 지인 명단을 빌려 쪼개서 후원금을 입금하는 경우 이익단체의 집단 후원금 납부, 보좌진과 지방의원 후원금 지급 등을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후원금을 커피숍, 쇼핑몰,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답니다. 후원회 만들어서 후원금 걷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술집, 또 커피숍에서 차 마시는데, 쇼핑하는데도 쓰는가 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법제화하라는 겁니다. 보좌진을, 친인척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친인척을 교차해서 상대방 걸 채용해주는 식으로 해서 내 친인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보좌진 월급 떼먹기도 안 된다. 보좌진을 국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근무시키거나 월급만 받아 먹으면서 안 놓은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 지역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후원회에서 후원금 내역을 다 공개하되 이익 집단의 로비를 받는 후원금, 또 뭐 1,000만원 이상 매덕을 주면서 500만원 이하로 아는 사람 이름을 빌려서 잘게 쪼개서 주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법제화하세요. 법제화. 일단 뭐 다른 특권은 나중에 정리합시다. 여기서 보좌진 채용과 관련되는 부분만 우선 법제화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진 채용 문제가 결국은 후원회나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하는 문제도 연관되니까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보좌진이 안 된다는 것도 법제화하고요. 또 후원금이 모자라니 어쩌니 하면서 이직거리를 하니까 월급을 갖다 떼먹지 않습니까? 보좌진에. 그러니까 후원회 사용 내역도 명확하게 하라. 우선 이 세 가지를요, 법제화를 하길 바랍니다. 법제화 이전에요, 당에서 무슨 금지 명령을 내라니 지랄이니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 바로 물타기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뭐 특권 폐지. 저는 일부 언론들이요, 의원님 뭐 특권 내라놔라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하지 말고요, 보좌진 채용한 사람을 전부 다 밝혀서 일면에 이름을 싹 걸고 정계 은퇴하라고 언론이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론해서 물타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면책특권이니 뭐 의원의 특권 조항들을 여기에 열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특위를 만들어서 한 개 10억씩 더 들어가는 특위를 7개 더 만들겠다. 그거 지금 이야기할 때 아니에요. 한 놈만 패서 그거라도 바로 잡아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지. 수십 개의 과제를 동시에 던져가지고 모든 걸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다가 나중에는 하나도 법제하지 않고 또 허지부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요약하자면 보좌진 채용 비리와 관련한 부분에 관련된 의원들을 각 당 대표와 국회의장은 전부 밝히도록 하고요. 그 의원들에 대해서 저는 징계 조치에 들어가 주기를 바라면서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공개하기를 바라고요. 국회 사무처는 최근에 사표를 내고 있는 보좌진들을 전부 공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먼 친척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알려지지 않은 채 빠져나가는 사람도 지금 숱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공고를 내서 국민들이 찾아낼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왜 알려줄 수 없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라도 이번에 완전히 매듭 짓기를 희망합니다.